안녕하세요. 수능화학 만점의 문 장성문입니다. 오늘 22년 10월 고3 학력평가 화학원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학평의 난이도는 9평하고 좀 비슷했어요. 문제 유형도 비슷하고 난이도도 비슷하고 한 45점 정도가 일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는 9평에서는 킬러 중에서 이제 양적 관계가 계산량이 많았는데 이제 10평에서는 킬러 중에서 이제 중화 반응의 계산량이 좀 많았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요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깔끔하지 않은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해설을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해설을 합시다. 자, 보면은 암모니아가 있네요. 암모니아는 대표적으로 이거 질소비료 만드는 데 사용이 되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메테인. 얘는 액화 천연가스의 주성분, 그래서 우리 가정용 연료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세트산. 물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H+를 내놓으니까 산성이 많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흡열 반응을 고르시오. 발열, 흡열 어떻게 구별을 할까요? 발열은 온도계 꽂으면 온도가 올라가면 발열이죠. 뜨거워지면 발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음식을 데울 수 있다. 더워지는 거죠. 그럼 이거 발열입니다. 그 다음에 손난로, 이것도 발열이네. 그런데 냉각팩, 이거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흡열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3번을 봅시다. 이온이 있는데 그래서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러면 니은은 바로 풀 수가 있어요.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죠. 액체에서만 있습니다. 자, 여기 플러스예요. 전자 개수는 전체 10개야. 근데 플러스 1이니까 하나를 잃어서 10개죠. 그래서 총 원래는 11개였어요. 그런데 Y가 4개고 X가 하나니까 Y 4개가 전자 하나를 갖는 수소라고 가정하면 마이너스 4, 그러면 7이 남죠. 이게 X가 됩니다. 그러면 질소가 되겠네요. 이게 마이너스 8이 될 수 있어요? Y를 전자 2개짜리 4개니까 8. 이렇게 잡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자 2개는 헬륨,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결합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맞겠죠. 그래서 질소 X, Y는 H. 그 다음에 X가 질소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전자는 14개, 14개인데 이번에는 전자 하나를 가져와서 14개죠. 그럼 13개가 원래 있던 건데 질소가 7개니까 6개가 오면 되겠죠. 그래서 Z는 탄소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Z는 탄소, X는 질소. 원자과 전자 수는 질소는 5개, 탄소는 4개. 그래서 맞습니다. Z2, Y2. 그러면 이게 Z가 탄소죠. 탄소 2개, Y는 H니까 이거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 수 하나, 둘, 셋, 넷, 5개 맞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은 이 문제 풀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수소 원자라는 걸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먼저 표현을 껍질이 같으면 에너지가 같다. 껍질이 작으면 에너지가 작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시작하는 게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 준위. 가에는 3s, 3p가 다 들어가요. 근데 작은 거는 2p밖에 없으니까 2p를 배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n 플러스 l. 요 세 개를 한번 n 플러스 l로 표현해 보면 얘는 2 플러스 1이죠. p는 l이 1이니까 얘는 s는 빵이에요. 3 플러스 빵. 그 다음에 요거는 3 플러스 1. 그러면 같은 값은 요거랑 요거네. 얘만 다르지 3p만 달라요. 그러면 나와 다는 3p는 아니겠죠. 그래서 가가 3p.
그러면 나가 2P니까 얘는 3S가 되겠네요. 다 찾았습니다. 가의 모양 3P니까 구형 아니지? R형형. 에너지 준위는 이런 경우도 써보고서 가가 3P, 다가 3S. 두 개 껍질이 같으니까 같다. 탈락이에요. L은 나가 2P예요. 다는 3S. 그러면 P가 L은 1이고 S는 빵이니까 당연히 맞는 답이네요. 자, 이번에는 5번을 봅시다. 전기 음송도가 수치화 되어 있어요. 뭐 이거는 당연히 외웠겠죠. 외우는 게 훨씬 나아요. 자, HF에서 H는 부분적인 음전화. 이거는 전기 음송도가 크면 음전화인데 당연히 F가 크니까 F가 음전화죠. H는 부분적인 양전화가 돼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돼야지. 이게 탈락입니다. 그 다음에 H2O2 구조식을 그려보면은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요 산소가 같은 종류의 원소니까 이게 무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CH2O 얘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점식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산화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전기 음송도가 큰 놈이 공유 전자쌍을 다 가져가요. 그래서 산소가 다 가져가. 여기는 H하고 탄소 중에서 탄소가 크니까 다 가져가. 그럼 탄소 입장에서는 원래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지금 4개죠. 전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빵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봅시다. 동적 평형 문제네요. 크기가 나와 있으니까 B가 A보다 커요. 이 두 개는 같아. C가 B보다 커. 두 개는 같아. 자, 기체의 양은 ET하고 T. 지금 ET는 동적 평형 상태예요. 얘는 동적 평형 이전이죠. 그래서 기체의 양은 계속 증발하는 거니까 동적 평형까지는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ET가 T보다 크다. 만약 ET랑 3T를 물어보면 이거는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X, 액체, 기체가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보면은 지금 가는 ET에서 동적 평형. 뭐 이전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ET에서 지금 일단 동적 평형인데 나는 동적 평형 이전이에요. 그래서 가가 먼저 도달했네. 나는 더 뒤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가 가보다 크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가에서 4T일 때 4T는 이것도 동적 평형이죠. 여기가 동적 평형이면 얘는 당연히 평형이지. 그래서 두 개의 속도가 같아요. 그러면 1이네. 얘도 탈락입니다. 자, 7번을 봅시다. 중심원자 비공유 전자쌍 C는 없어요. 빵. 질소는 하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산소는 2개가 있죠. 그래서 제일 큰 중심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수가 가장 많은 게 다가 되죠. 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극성 분자는 2가지다. 요게 조금 매끄럽지가 않은데 지금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대칭이 돼서 빵이 돼요. 그래서 얘는 빵.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얘하고 얘가 0이 아니다. 그래서 2가지 맞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원소 선택이 질소하고 염소는 전기음송도가 3, 3으로 같아요. 그러면 2개가 전기음송도가 같으니까 이게 애매한 상황이 돼요. 그런데 일반화학에서는 CL이 전기음송도가 약간 더 커요. 그래서 이쪽에 전기음송도가 크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생겨서 얘는 극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여기서는 CL이 질소보다 전기음송도가 크다는
조건을 넣어주면 좀 더 매끄럽게 이제 되게 됩니다. 뭐 원래는 이렇게 P에서 F 이런 걸 주면 훨씬 더 낫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극성 분자로 보고, 그 다음에 모두 동일한 평면에 있는 분자. 가는 이거 메테인골, 정사면체골이니까 입체죠. 얘는 이런 형태가 이제 암모니아 형태가 있죠. 그러면 그것도 입체로 들어가죠. 얘도 입체로. 얘 원자 3개니까 이거는 무조건 평면이지. 그래서 동일한 평면에 있는 분자는 두 가지다. 이거는 다만 한 가지가 됩니다. 탈락.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면은 이제 몰농도. 얘 몰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180분의 36이니까 5분의 1몰이죠. 그럼 0.2몰이네. 그럼 몰농도 A는 쉽게 구하지. 200ml인데 우리는 1000ml 1대의 몰수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5배 해주면 얘 1몰이네. 그럼 1리터 안에 1몰이니까 몰농도는 그냥 1이 되죠. 그리고 얘를 취한 거니까 얘도 1몰 농도예요. 얘도 1몰 농도야. 그럼 여기서 몰수는 보존되니까 몰농도 곱하기 부피 1 곱하기 x 밀리리터, 그 다음에 0.2 곱하기 여기 50 밀리리터. 미리미리 지워지니까 그냥 그대로 단위를 써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0.2 10이네 x는. 자, 그 다음에 얘 A 몰농도가 1몰 농도였죠. 0.2리터니까 여기가 0.2몰이야. 두 개 곱하면 0.2몰. 근데 이게 화학식량이 분자량이 180이니까 0.1몰이 나와요. 그럼 전체가 0.2인데 여기가 0.1이면 얘 0.1몰이 나와야 되죠. 1몰 농도에서 0.1몰이 나오려면 요거 0.1리터 100ml 이렇게. 그래서 Y 100, X는 1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을 봅시다. 자, 이런 문제는 일단 범위를 정하는 게 훨씬 문제 풀 때 수월해요. 2, 3주기니까 전자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몇 개까지 가능한지 아르곤을 가지고 따져주면 되죠. 그러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6개를 채우면 아르곤이 되고 3주기에 이제 마지막 원자 번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전자 2개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하나, 여기 하나, 둘, 3개가 있죠. p 오비탈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러면 전체가 9개가 되는 거죠. 9개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 2개, 여기 10개. p 오비탈만 물어봤으니까 6개, 12개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걸 알고서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20분의 14가 될 수가 없죠. 9보다 크니까. 그러면 이게 딱 정해진 숫자예요. 그럼 p 오비탈의 전자가 10개면 요거 전자 배치 한번 해봅시다. 3s에 2개, p에 10개가 되려면 여기 6개니까 3p에 4개면 되겠네요. 그래서 16, 16번 황이 되죠. 황. 홀전자는 요거 전자 채워보면 당연히 애웠겠지만 요 2개가 되죠. A는 2. 그 다음에 Y는 p 오비탈의 전자가 6개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개수가 좀 많아요. 한번 배치를 시켜보면 1s 둘, 2s에 2개, 2p에 6개. 그러면 p 오비탈의 전자 6개를 다 채웠어요. 그럼 이게 네온이야. 그럼 네온만 있냐? 3s에 하나가 돼도 결국은 p 오비탈의 6개니까 이것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s가 2개가 돼도. 그래서 p 오비탈의 6개가 되는 거는 3종류가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홀 전자가 하나인 놈은 바로 나트륨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이라고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개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홀전자 2개, 2, 3주기.
탄소, 산소, Si, 황. 근데 황은 나왔어. 그래서 요것들 해보면 되겠네요. 먼저 탄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 2p에 2개는 전자를 따로따로 채우죠. 그래서 2개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 수 2개. 탄소일 때 p 오비탈 수 2개. 딱 맞았네요. 그럼 얘는 탄소네. 정확하게 했다면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불안하다면 나머지까지 확인하는 것도 괜찮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따져보면 A는 2니까 탈락. X부터 Z 중 3주기 원소. 황하고 나트륨이네. 2가지. 그 다음에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Z는 탄소고 Y는 나트륨이야. 나트륨은 지금 요게 하나일 때죠. 그러면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5개. 탄소는 S 오비탈에 4개가 있네. 그럼 말이 안 되죠. 탈락.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봅시다. 얘를 보면은 pH하고 pOH 요 차이를 값을 구한 거예요. 근데 조건이 pH 플러스 pOH가 14인 거는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마이너스 8이 되려면, 그러면서 두 개의 합은 14가 되려면 하나는 3, pH, pOH는 11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pH가 3이니까 액성이 산성이네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12에서 2를 빼주면 되겠네. 이거 pH, 예, pOH. 7보다 작은 쪽이 2예요. 그럼 이거는 염기성. 그래서 가 HCl 산성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나에서 요 농도를 한번 구해보면 pH가 10이니까 H 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2승. OH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네. 그러면 10의 10승. 맞습니다. 그 다음에 몰수예요. 그럼 몰 농도를 먼저 구해보면 되네. 가에서 H 플러스. 가에서 H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나에서 OH는 10의 마이너스 2승. 근데 몰 농도니까 여기다 부피를 곱해주면 되죠. 어차피 비율이니까 이 비율을 곱해주면 가의 2, 나의 1. 그러면 요거 지워지면 10. 2니까 5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을 봅시다. 중화적정이네요. 지금 실험한 게 A몰 농도 20ml 가지고 실험했어. 그걸 가지고 NaOH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건데, 그러면 몰수를 구하면 되죠. A 곱하기 20ml. 이게 아세트산이에요. 그럼 NaOH 쪽에서도 몰수를, OH의 몰수를 구하면 되죠. 여기 지금 H의 몰수를 구한 거니까. 그러면 부피가 15ml가 들어갔어요. 15ml. 곱하기 몰농도. 몰농도만 알면 끝나는 거네. A값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500ml에 NaOH가 Wg 있어요. 그러면 화학식량이 40이니까 이게 몰이죠. 근데 500에 이거니까 우리는 1000ml를 알고 싶다 그랬죠. 2배 해주면 되겠네. 2배 해주면 20분의 W가 몰농도가 되는 거예요. 20분의 W. 그래서 지워지면 얘 3, 얘 4. 그럼 넘겨주면 80분의 3W가 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2번을 봅시다. 자, 이제 원소 찾기 문제. 이런 경우는 안 되는 놈만 찾으면 아무 생각 없이 풀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이제 원자 반지름 순서대로 나열하면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다음에 OF. 요 크기 순서대로 지금 같은 방향으로 이제 배열을 했어요. 그러면 W 입장에서는 밑에 2개가 있어야 돼. 근데
F는 밑에 없으니까 얘는 절대로 안 되죠. W가. 얘는 하나가 있어서 안 돼요.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W가 될 수가 없어요. 산소가 안 되고 F가 안 되고. 그럼 Y는 마찬가지로 제일 큰 놈이 될 수가 없죠. 마그네슘이 안 되고 알루미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끼인 놈은 제일 크거나 제일 작거나 둘 다 안 되겠지. 마그네슘, 그 다음에 F.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 가지고 한번 배치를 시켜보면은 이온 반지름은 그대로네. OF,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러면 제일 큰 Y는 될 수 없는 게 알루미늄 안 되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안 되죠. 둘 다 안 돼. 그 다음에 X. 제일 큰 산소가 제일 작을 수 없죠. F도 안 되고. Z가 안 되는 거는 제일 큰 놈, 제일 작은 놈. 그래서 안 되는 놈 다 아무 생각 없이 표현을 했어. 그 다음에는 이제 찾으면 돼요. 여기 X가 마그네슘 F가 안 돼. 여기는 산소하고 F가 안 돼.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이 넷 중에서 X는 마그네슘 안 되고 F 안 돼. 얘 산소하고 F 안 되면 X는 그냥 알루미늄 당첨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X가 알루미늄. 그럼 하나가 찾아지면 X보다 큰 원자 반지름은 딱 하나. 여기서 알루미늄보다 큰 원자 반지름은 마그네슘밖에 없어요. 그래서 W는 마그네슘.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YZ는 이온 반지름. 나머지 산소하고 F니까 당연히 산소가 크고 그 다음에 F죠. 그래서 Y는 산소이다. W는 마그네슘. X는 알루미늄. 제일 이온화 에너지는 요거 이런 식으로 알루미늄, 마그네슘보다 작죠. 그래서 요게 맞습니다. 유액전화. Y는 산소고 Z는 F야.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화는 같은 주기에서는 양성자 수에 비례하니까 이거 탈락이죠. 자,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했는데 이제 13번부터 다시 칠판 정리한 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이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1, 2주기죠. 그러면 요 루이스 전자점식 둘레 6개. 6개면은 원자과 전자가 6개 산소. 예, 7개면은 F. 그 다음에 D가 F면 이온 결합 물질이면 A는 금속이 와야 돼요. 그럼 원자과 전자 하나인 금속은 1, 2주기에서 리튬이죠. 그 다음에 하나인 또 얘는 수소가 되겠지. 그래서 원자번호 A는 리튬, B는 수소. 얘가 3번이니까 1번보다 당연히 크죠. CD2, C는 O, D는 F. 그럼 H2O하고 비슷한 꼴이죠. 구분형. 맞습니다. 자, D2가 F2예요. F, F. 비공유, 토탈 6쌍. 공유는 1쌍. 그 다음에 C2는 O2예요. 이중결합이 있네요. 그러면 공유 2, 2쌍, 비공유 4쌍. 그래서 2니까 요거의 3배가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으로 갑시다. CnOF 4개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봤더니 원소가 3종류인데 원자 수도 3개야. 그러면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거 보면은 NOF 아니면 FCN 이렇게 선택하고서 이제 들어가면 되죠. 공유 전자 쌍수 4개짜리는 그러면 얘가 되겠네요. 그래서 WXY는 요 원소들이에요. 그럼 나머지 하나 Z는 여기에 없는 산소가 되겠죠. 산소. 그 다음에 구성 원자 수가 4개고 전자쌍수가 4개야. 중심 원자는 하나라고 했어. 그 다음에 4개고 3개예요.
그러면 중심 원자 하나에 결합선 4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탄소로 가정할 수가 있죠. 얘는 3개면 질소.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제 F가 결합되면 딱 원자 4개의 공유 전자쌍수 3개. 그래서 W하고 X를 NF라고 하면은 요 Y는 탄소가 되겠네요. 탄소. 그럼 탄소하고 산소로 결합되고 원자수가 4개면서 공유 전자쌍수 4개면 좀 수정이 돼야 되겠네. 일단 탄소하고 산소가 이중결합이고 나머지가 F가 붙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F. 그래서 여기 보면은 X가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럼 이게 가지에 들어간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그걸로 잡고 들어가도 되고 다시 한번 맞춰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W, N이냐? X, Y, Z가 FCO니까 맞죠? 다에는 얘 보면은 이중결합이 있죠. 삼중결합이 아니라 탈락. 그 다음에 결합각. 결합각은 나가 직선형이니까 180도. 얘가 제일 큰 거지. 얘보다. 그래서 잘못됐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을 봅시다. 요 N 구하는 거는 전하량만 맞추면 끝나게 되겠네요. 반응 전에 전하량 총합이 빵이야. 그럼 여기도 빵.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이 나오면 되죠. 그럼 N은 3 그냥. N 3 찾았어요. 그래서 요거 맞네요. 그 다음에 Cl2. 빵에서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환원됐죠. 산화제. 이것도 맞네요. 그럼 디귿만 하면 끝나겠네. 자, 디귿 봅시다. CR이 2A야. 그럼 D를 다 통일을 한번 시켜볼게요. 2A. 그 다음에 산소가 7A. 산소가 여기만 있네. 원자 보존해가지고. 이거 7A. H는 14A예요. 그럼 여기가 14A. 자, 그러면 이제 A, B에 관련된 걸로 다 맞췄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하량을 보존시켜 봅시다. 마이너스 2A. 요거랑 2B. 플러스 2B. 그 다음에 플러스 14A. 이 반응정 전하량이 반응 후에도 같아야 되죠. 6A 플러스 3B. 이렇게. 그러면 요거 지우면 12A. 얘 지우면 B. 넘기면 6A. B가 6A가 나왔어요. 이제 전부 다 A로 바꾸면 B는 6A. 자, C는 14A. D가 여기 있죠. 2A. 그 다음에 E는 7A. 그래서 다 더하면 21분의 9가 되겠네요. 탈락이네. 자, 이번에는 16번을 봅시다. 자, 조건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X, Y, Y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서 한번 봅시다. 양성자수, 중성자수. BY가 AX보다 2만큼 크대요. 그러면 얘 AX를 K라고 놓을게요. 양성자수를. 그러면 BY가 요 놈이 K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성자수는 A 플러스 2하고 BY가 같대.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동이온선은 양성자수 같으니까 이거 K죠. 그 다음에 요 Y는 K 플러스 2. 자, 그 다음에 이제 A 플러스 2하고 B. A 플러스 2하고 B. 요거의 중성자가 같대요. 중성자수가 같다.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 2개 더하면 질량수, 2개 더하면 질량수. 이놈이 질량수가 2가 더 커요. 2가 더 크다. 그러면 A 플러스 2가 이쪽인데 이쪽이 2가 더 크니까 여기다 2를 더해주면 같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B는 A 플러스 4다. 그럼 얘는 탈락이네. 그럼 여기다가 넣으면 A 대 B 대신에 A 플러스 4를 넣으면 A 플러스 6이 되는 거고 2 대 3이면 그냥 정리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뭐 차이가 6이니까 비율로 풀면 요거 1. 여기다가 6배 해주면은 같게 되겠네. 그러면 6이 12. A가 12가 되죠.
그러면 B는 16이 됩니다. 그럼 질량수는 A 12 넣으면 14, B 16. 7대 8 맞네요. 자, 분자량, 종류. 여기다가 넣으면 A는 12, 얘 14, B는 16, 얘 18. 그러면 XY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면 28, 이렇게 만들면 30, 이렇게 만들면 30, 이렇게 만들면 32. 30이 같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가 아니라 이거 탈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봅시다. 조건을 보면은 금속을 혼합했더니 질량 12.6g이 나왔고 수소기체가 15L가 나왔어요. 요게 15L. 근데 1몰의 부피가 25니까 5분의 3, 0.6몰이 나왔네요. 그럼 뭐 가정을 해야지. 얘를 A몰, 얘를 B몰로 가정하면 얘가 A몰일 때 수소는 A몰이 나와요. 얘가 B몰일 때 2대 3의 개수비니까 얘는 1.5배 해줘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개 더하면 0.6. A 플러스 1.5 B는 0.6. 또 하나의 식만 있으면 끝나지. 여기에다가 원자량 곱하면 24A 플러스 27B. 이게 혼합물의 질량이 12.6이에요. 그럼 우리는 B만 구하면 끝나니까 A를 똑같이 만들면 24A 여기다가 24배 해주면 2분의 3이니까 36B네. 그 다음에 여기다 24 곱해주면 14.4. 그래서 요 차이가 9B. 요 차이는 1.8. B는 0.2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18번. 자, 요 18번에서 알아둬야 될 식이 있어요. 1g당 1g에 들어있는 Y 원자수를 1g당 Y 원자수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얘가 원래 식이 전체 질량 분의 전체 Y 원자수. 그 다음에 이거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분자량 분의 분자당 Y 원자수.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CO2가 있다고 칩시다. 1몰에 요거 원자량 12, 얘 16 두 개니까 32. 그래서 44g이야. 그러면 1g 안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수는 요거를 44g 분의 요거 1 곱하기 2 하면 2몰이죠. 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2몰로 한번 잡아볼게. 그럼 질량은 88g이야. 그러면 요 똑같은 1g의 산소 원자수는 88분의 2몰이니까 산소 원자는 4죠. 이렇게. 값이 같죠. 이거는 전체 몰수고 전체 질량. 그래서 이게 2 곱하기 44 이렇게 표현된 거고 얘는 2 곱하기 2. 지금 요 1몰의 질량에다가 2배의 몰수를 해준 거예요. 여기 분자도 2배를 해준 거야. 왜? 2몰이니까. 그래서 전체 질량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1몰의 질량, 분자량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요 두 가지를. 대신 이런 식으로 가나다처럼 순수한 물질만 있을 때 만약에 혼합물로 있으면은 요 분자량 쪽은 쓸 수가 없어요. 혼합물일 때는 요것만 쓸 수가 있어. 근데 여기는 뭐 혼합물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1g당 전체 원자수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질량 분의 얘는 전체 원자수.
이거를 이제 분자량으로 표현해 보면 분자량분의 분자당 전체 원자수. 이렇게. 그래서 한번 식을 세워보면 이거 지우고 요 1g당 Y 원자수가 가하고 다가 5대 4예요. 이거를 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요 분자량으로 써볼게요. M 가의 분자량분의 가에서 Y는 1이에요. 1. 그 다음에 다의 분자량분의 다에서 Y 원자 N이에요. 이게 5대 4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원자수 가지고 표현해보면 M 가, 전체 원자수 가는 2개야. 그 다음에 M 다는 전체 원자수가 2 플러스 N이에요. 이게 40대 24야. 정석적으로 풀려면 이 두 개를 이제 연립해서 가나의 분자량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제 N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요거 1g당 Y 원자수분의 1g당 전체 원자수는 분자량이 지워져서 분자당 Y 원자수, 분자당 전체 원자수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에다가 1g당 Y 원자수로 한번 나눠봅시다. 그럼 얘 5로 나눠줘. 얘는 4로 나눠줘.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분자당 Y 원자수, 그 다음에 분자당 전체 원자수. 그래서 얘가 정리해보면은 8대 6이에요. 4대 3이네. 그러면 분자 Y 얘 하나예요. 하나당 전체 원자수는 2개죠. 2. 이거 대. 얘 분자 N이에요. 전체 원자수는 2 플러스 N이야. 그럼 N이 금방 나오지. 지금 4에서 2로 갔으니까 반토막이야. 3에서 반토막 하면 1.5가 돼요. 그러면 N은 4가 되면 딱 되는 거지. 그래서 N이 2다. 이거 탈락이에요. 4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서 이제 지금 여기서 요 분자량을 썼죠. 이제 전체 질량을 써서 몰수에 대한 정보를 뽑아낼게요.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는 요거 전체 질량분의 전체 원자수라고 했어. 그럼 전체 질량이 5니까 여기다가 전체 질량 곱하면 전체 원자수만 뽑아낼 수 있죠. 그럼 몰수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어떻게 뽑아내는지 봅시다. 곱하기 5, 곱하기 8. 그러면 요 8 지우면 여기 5. 여기가 25 값이 나와요. 그럼 여기는 125. 그래서 전체 원자수 값이 1대 5가 나와. 전체 원자수가. 그러면 얘는 2니까 전체 원자수 2로 잡으면 2대 10, 10이 돼요. 그럼 이거 1몰일 때 2니까 얘가 전체 원자수가 10몰이 되려면 1,4니까 2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몰수 B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니은. 나가 가의 2배이다. 맞죠? 그래서 10 가지고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디귿을 구하러 갈게요. 지금 1몰의 질량이 5야. 전체 질량이. 그 다음에 2몰의 8이니까 분자량이 나오죠. 분자량이 5대 요 1몰로 잡았을 때의 질량 B가 바로 분자량 B니까 얘는 4가 됩니다. 이제 요거 지우고 또 분자량 찾으러 갑시다. 분자량은 어떻게 찾냐? 다시 또 이걸 쓸 거예요. 지금 1g당 전체 원자수에서 이 분자량을 찾을 거야. 그러면 얘를 분자량분의 분자당 전체 원자수 요거니까 분자당 전체 원자수를 나누면 여기다가 분자당 전체 원자수로 이렇게 해주면 이거 지워져서 분자량의 반비례가 되죠. 그래서 요거 40을 전체 원자수가 분자당 전체 원자수가 2니까 2로 나눠주고 얘 24를 6으로 나눠주면
20대 4가 돼요. 그럼 5대 1이 되네. 이게 분자량의 반비례니까 분자량은 1대 5가 돼요. 그럼 여기가 5면 5배 해주면 25. 요게 분자량의 비가 되겠죠. 계산이 좀 많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지우고, 그럼 원자량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뭐 정석으로 풀려면 요거 x 플러스 y, 5 이런 식으로 4니까 이 원자량으로 x로 잡고 요거를 y로 잡으면 그러면 이제 z 플러스 4x 다 연립해서 푸는 게 정석이지. 근데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x하고 y의 개수가 같아요. 그럼 분자량이 지금 얘 5대 4대 25니까 여기 z 이 두 개를 합할 거예요. 그럼 z 원자가 3z, 그 다음에 x는 4x, z는 4y. 요거 합치면 분자량이 29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x 플러스 y를 여기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4배 해주면 20이 되지. 그래서 4x 플러스 4y가 20이야. 그러면 3z만 뽑아낼 수가 있어요. 넘기면 9. z가 5가 나옵니다. z가 3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3이 나와서 분자량이 4니까 얘는 4분의 1이네. 그럼 x가 4분의 1일 때 전체 5가 되려면 4분의 20이니까 얘는 4분의 19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x, y, z는 4분의 1 대 4분의 19 대 3. 그럼 1 대 19 대 12. 이런 원자량 B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넣으면 1 플러스 19, Z는 12. 20분의 12. 그러면 얘가 아니네요. 탈락이네. 자, 이번에는 이제 19번으로 갑시다. 지금 반응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 나. 넣어준 B의 총질량 3W, 6W, 16W. 근데 여기서 완결됐을 때는 이 값이 1이 돼야 돼요. 분모 분자가 같아야 되니까 1. 그러면 그 1이 지금 이 값이 여기서 커져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여기가 커. 그러면 1이라는 값이 여기서 1을 갖냐? 아니면 여기서 1을 갖냐? 완결점이 여기냐 여기냐? 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기가 완결점이라고 한다면 완결점에서는 1이니까 1이면 어떻게 접근해주면 돼? 생성물이 같아야 돼요. 완결 후에서는. 얘가 3이면 얘도 3, 얘 6. 그러면 완결점에서는 3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10W가 첨가됐을 때 남는 몰수도 2몰이면 여기서도 비례해야 돼요. 얘가 1몰이 남으면 몇 W가 첨가돼야 돼? 5W가 첨가돼야 돼요. 근데 3하고 6 사이에 이게 5W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모순이 생겨. 그래서 여기서 완결점이 안 나오고 완결점은 이쪽에 있다. 그래서 얘 지우고 이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여기서 1이 나오는 거예요. 1. 그럼 한계시약은 이제 얘가 한계시약이니까 생성물의 양이 1대 2가 나오겠죠. 얘가 3이면 여긴 6이 나와야 돼. 그러면 8. 자, 근데 C의 양이 2배가 될 때 전체 물수는 안 바뀌어요. 한계시약이 B, 3W가 추가됐는데도. 그러면 한계시약이 B가 다 반응했는데도 전체 몰수는 안 바뀐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B가 모두 반응했는데 안 바뀌려면 A하고 C의 개수가 같아야 되죠. C가 1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걸 통해서 C의 개수를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완결점까지는 분모는 똑같아야 돼. 8. 그럼 분자도 8이 나와야 1이죠. 자, 그러면 3일 때 3W, 6일 때 6W, 8일 때 8W가 완결점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완결점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A는 8W, B도 8W. 그럼 질량이 A, B, C가 있으면 1대 1대 2의 질량 비예요. 그 다음에 몰수는 1대 1대 1이야. 그럼 뭘 할 수 있어? 분자량을 할 수가 있죠. 1대 1대 2. 이렇게 분자량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실험 2에다가 적용시키면 B의 분자량은 1이고 C의 분자량은 2야. B는 1이고 C는 2예요. 그럼 몰수를 알 수가 있죠. 얘 4몰, 얘 3몰. 그러면 4K, 3K. 여기다가 한번 써봅시다. 이제 EC 플러스 나 반응식이에요. B, DD야. 근데 반응한 몰수가 4K몰, 얘는 3K몰. 4K, 3K. 그럼 다 반응하는 게 이제 C죠. 그럼 B는 2K. 남는 게 K예요. 그런데 여기서 D가 4일 때 전체가 5면 D가 4고 그 다음에 남은 게 뭐가 돼야 돼? B가 1이 돼야 되죠. 1대 4의 비율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얘가 1이면 얘는 4K.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반응비를 알 수가 있죠. 2대 1대 2. 2대 1대 2. 그래서 D는 2가 됩니다. 그럼 분자량, 우리 D의 분자량 어떻게 찾죠? C가 분자량이 2야. B는 1이에요. 그러면 2는 4 플러스 1. 그러면 질량 보존시키면 D는 2.5가 되는 거니까 C는 2, D는 2.5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문제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푼 게 실험 1은 가를 가지고 풀었어. 실험 2는 나를 가지고 풀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요 지점을 보세요. 16W. B가 완결되고 남아요. 여기 B하고 생성물 C가 반응 후에 존재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가에서는 반응이 끝났는데 나에서는 BC가 있으니까 이게 나 반응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죠. 가능한 얘기예요. 가가 완결됐다고 하더라도 나에 대한 반응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나가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조건이 실험 1에서는 가 반응만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 줘야지 훨씬 더 매끄러운 문제가 되겠죠. 오해의 소지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뭐 대부분 다 실험 1은 가, 실험 2는 나로 풀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번. 중화 반응 문제를 봅시다. 지금 기억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문제도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뭐 액성을 주던지 용액 1에 아니면 기억 니은을 주던지 해야 되는 건데 한번 어떻게 해서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기억이 뭔지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걸 통해서 액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측정을 하고서 갑시다. 자, 얘가 염기성이에요. 얘만 있을 때. 그런데 기억에 HY가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H2Z가 먼저 들어갔을 때, 기억에. 그럴 때 이제 양이온수, 음이온수의 비율 가지고서 액성을 알 수가 있는데, 양이온의 몰수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음이온의 몰수. 얘는 염기만 있으면 양이온은 1이고 음이온은 2야. 얘는 3만 있으면 양이온 1, 음이온 1이죠. 그런데 두 개가 이제 혼합이 돼. 그러면 X는 2 플러스 Y는 마이너스. 그럼 1대 2가 중성인 지점이에요. 그럼 중성일 때 이것도 1, 2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4분의 5는 어디에서 포함이 돼요? 여기에 포함이 돼요. 지금 순수한 염기일 때하고 순수한 산일 때하고 중성일 때 이 사이에서 막 그림이 막 이런 식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냥
증가하면 증가, 감소하면 감소.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딱 얘가 어느 범위에 들어간지에 따라서 액성이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이 중성하고 산성 사이에 들어가니까 HY가 첨가되면 무조건 용액 1은 산성이에요. 이거를 가지고서 들어가야 돼. 만약에 H2Z가 들어갔다면 자, 염기 그 다음에 산 얘 N 플러스 N 마이너스 1분의 2야. 얘는 2분의 1이야. 두 개를 섞어서 중성이 되면 X2 플러스 Z2 마이너스 1대 1이에요. 중성이 되면 그러면 1. 자, 그러면 얘 4분의 5는 또 어디에 포함이 돼? 여기는 1보다 작은 구간, 1보다 큰 구간은 4분의 5는 여기에요. 그래서 염기. 뭐 여기에 중성이고 여기도 중성이면 어떡하냐? 어차피 중성은 산염기 다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거 염기라고 가정하고 여기는 산이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HY가 첨가됐다면 산성 용액이 되는 거고 H2Z가 포함이 됐다면 염기성 용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 HY가 첨가가 됐다면 액성은 지금 산성이니까 산성으로 놓고서 한번 조건들을 풀어 나가 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지우고 지금 4분의 5예요. 산성이면 OH는 없어요. 그럼 음이온수는 Y 마이너스 밖에 없네. 그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음이온수는 Y 마이너스 밖에 없어. 그 다음에 양이온수는 당연히 H 플러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X2 플러스 요거 표현해주면 음이온수분의 양이온 요 숫자를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Y 마이너스는 5개야. 그럼 여기 5개면 요거 숫자가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모르니까 가정을 해볼게요. 얘 K, 2K. 자, H 플러스의 개수는 5에서 OH랑 2K만큼 반응해서 없어져요. 근데 X2 플러스는 K니까 그걸 더해주면 이게 4가 돼야 돼요. 양이온수가. 그러면 K, K 지워주면 마이너스 K 넘겨주면 K는 1이네. 그래서 얘가 1, 얘가 2. 이렇게 이제 V에 해당되는 몰수를 찾았습니다. 그럼 여기도 1, 여기도 2, 여기도 2. 이렇게. 얘는 5, 5, 5, 5. 그럼 얘의 개수 이제 찾아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H2Z가 첨가됐는데 여기가 산성이면 여긴 당연히 산성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요거 지우고 여기에서 더 이상 반응 안 하고 얘네들이 2하고 1의 비율로 첨가가 돼요. 어차피 산성이고 HZ2-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얘를 N으로 놓고 얘를 2N으로 놔볼게요. 요거 N, 요거 2N. 그럼 양이온은 이 4에다가 2N을 더해주면 전체 양이온수가 되는 거죠. 음이온은 5에다가 N을 더해주면 이게 6분의 7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 30 플러스 6N 28 플러스 14N. 그래서 넘겨주면 8N은 2, N은 4분의 1, 0.25예요. 0.25. 그럼 얘는 0.5. 그럼 여기 0.25, 0.5. 다 구했어요. 근데 여기서 몰라. 이제 여기에서 부피를 구해서 부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지금 이 가정이 기억이 HY가 맞는지가 결정이 돼요. 자, 부피 한번 구해봅시다. 먼저 Y-하고 Z2-의 몰수는 0.25하고 요 두 개를 더하면 되죠. 0.25 이거 대 5.25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부피만 곱하면 되겠네. V 플러스 여기 20 이거 대 V 플러스 30 이렇게 해주면 이제 몰수로 바뀌었어요. 얘하고 얘하고 비례해야지. 얘를 정리해주면 요거를 1로 4배 해줄게요. 4배 해주면 21이네. 그러면 요 7 지워지고 정리를 해주면 요거하고 1이니까 V 플러스 30은
얘 3, 5, 15. 15V 플러스 15에다가 20 곱하면 300. 그럼 이게 V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와요. 모순이 생겨. 그래서 HY를 가정한 다음에 쭉 풀었더니 모순. 그럼 탈락. 이 귀류법밖에 없어요, 지금. 어느 정도 푼 다음에 탈락되는 거를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계산이 많은 상태로 문제를 끌고 가서 좀 진짜 이게 사설틱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우고 이제 다시 H2Z로 넣읍시다. 얘가 H2Z라면 그러면 아까 액성이 어떻게 된다고? 염기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HY가 되겠죠. 자, 염기니까 산이 없어요. 그러면 양이온은 X2 플러스밖에 없어. X2 플러스. 그 다음에 음이온은 염기니까 OH, Z. 이건 빵이니까 OH하고 Z2 마이너스. 자, 그런데 얘밖에 없으니까 이게 4니까 X를 4로 기준을 잡아볼게요. 48, 48, 48. 그 다음에 OH하고 Z로 표현해보면 OH는 8인데 이제 얘네 값 구해야 되죠. 이거 K, 2K로 새롭게 다시 잡아볼게요. 아까 거하고 다른 거야 그냥. 자, 그러면 8에서 OH에서 H 플러스 2K를 뺀 다음에 요거 Z2-K를 더해주면 요게 음이온의 총 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K는 3이네. 요게 3, 6. 얘 3, 6.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구해야 돼. 요 KK를 또 그냥 새롭게 구한다고 생각해요. 아까하고 똑같은 문자가 아니야. 자, 그러면 이게 또 액성이 뭔지를 판단해 줘야 돼. 얘가 염기냐? 염기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볼게. 염기면 H는 없어요. 얘 H가 없어. 그러면 양이온은 요 4밖에 없어요. 그럼 양이온은 X밖에 없으니까 4분의 그 다음에 음이온은 다양하죠. OH가 있어요. 염기니까. 그 다음에 Z2-Y- 다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한번 표현해보면 OH는 지금 8인데 8에서 H가 6하고 K가 반응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OH가 이게 OH의 몰수가 되는 거고 이제 Z2-Y-는 3 플러스 K. 그래서 정리해주면 얘 지워지고 얘는 11, 5가 남네요. 4분의 5, 6분의 7 맞지 않죠? 그러면 염기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탈락. 자, 이제 마지막. 얘가 염기면서 얘는 이제 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산이면 다시 한번 산이면 OH가 없어요. 그럼 음이온은 요 두 개밖에 없네. 음이온은 Z2-하고 Y-. 그 다음에 양이온은 H 플러스하고 요 X2 플러스. 얘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Z2-Y-는 3 플러스 K가 음이온 전체예요. 자, 그 다음에 H 플러스의 개수는 6 플러스 K에서 8을 빼야죠. 그 다음에 X2 플러스 4를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해주면 6분의 7은 얘는 3 플러스 K, 밑에는 요거하고 요거 10이죠. 빼면 2 플러스 K네. 그럼 여기서 이제 K 값이 나오겠네요. 정리를 해주면 7이 14 플러스 7K 63, 18 플러스 6K. 그래서 K는 4가 나와요. 자, 드디어 이제 얘를 구했어요. 4, 4. 그러면 이거 4, 4. 그럼 다시 한번 이제 V를 구해야 되겠지. 요것도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V 플러스 20, 얘는 V 플러스 30. 그런데 이게 몰수죠. 여기서 Y-는 4. 여기서는 4하고 3이니까 7. 그래서 요거 지워지네. 그럼 정리해주면 4V 플러스 120은
요거 5V 플러스 100. 그래서 V가 20이 나오네요. 자, V 20을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쭉 풀리네. 요 부피당 요 이가의 음이온의 몰수가 몰농도죠. 20분의 4가 A몰 농도. 그 다음에 얘는 Z2-가 여기 있으니까 10분의 3이 요 H2S C몰 농도. 10분의 3이죠. 그 다음에 HY는 20분의 4. 이렇게 해서 각각의 몰 농도까지 다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았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설을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이제 10월 교육청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약했던 뭐 준킬러 같은 게 있죠. 뭐 몰파트가 약했다, 아니면 pH가 약했다. 그러면 올해 교육청하고 평가원 봤던 것들 모의고사를 다 펼친 다음에 이제 몰만 푸는 거예요. 몰만 풀면 이제 한 모의고사에서 하나의 문제 풀 때하고 또 다른 느낌이 날 거야. 그러면서 몰만 풀면 이제 몰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면서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몰 정복하고, 그 다음에 몰농도 정복하고, pH 정복하고, 그 다음에 양적 킬러까지 하면은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정리가 돼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